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못 보지만 그래도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게 되어 정말 기분 좋고 감사합니다. 예, 반갑고요. 이게 영상의 길이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시작할게요. 자, 레뷰 프로그램 기본 강의를 하는데 원래는 실습이나 실습을 못한 여러 가지 예제를 같이 풀면 좋은데 그럴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비대면 강의 계획을 따로 짰습니다. 일단은 레뷰를 설치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치하라고 분명히 기타 뭐 강의 자료들을 올려놨는데 설치한 분도 있을 테고 아직 안 한 사람, 아예 그냥 뭐 강의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한 사람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어찌됐든 프로그램 공부는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아무리 날고기는 사람들이 와갖고 앞에서 설명해주고 그 코딩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눈으로 보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직접 코드 하나하나를 짜면서 자기 손과 눈, 머리로 익숙해지는 시간이 꼭 필요한데 강의 시간에 실습용 컴퓨터로 하는 그 제한적인 시간 내에서 나는 이 어떠한 컴퓨터 언어를 일정 수준 이상 마스터하겠다. 이건 상당히 욕심이에요. 그래서 강의 시간 외에 집에서 직접 자신의 컴퓨터에 레뷰를 설치를 하시고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찌됐든 레뷰 설치는 했다고 믿고 진행을 할게요. 레뷰 설치 과정 중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진행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편하게 쪽지나 뭐 댓글이나 편하게 남기세요. 예, 아니 이메일로 보내도 됩니다. 이메일이 제일 편하긴 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레뷰의 시작, 레뷰를 해야지 되는데 레뷰를 실행을 하면 제가 공유하고 안내한 게 레뷰 2012 버전인데 2012 버전을 굳이 쓰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이 레뷰를 돈을 들여서 구매할 계획이 있거나 이미 구매를 해서 가지고 있다면 뭐 최신 버전을 쓰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레뷰 2012 또는 2013을 쓰시고 어, 컴퓨터의 시간은 내가 맘대로 조정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다시 말해서 2012를 하시고 컴퓨터 시간을 조정했다고 해서 그로 인해 어떠한 문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뭐 구체적인 얘기는 생략을 하고요. 랩뷰를 실행을 하면 뭐 여러 가지 시작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상단 메뉴에 익숙해지는 사람이 그 언어를 외우지 않고 빨리 적응하고 사용하는 사람, 그 바로 지름길이거든요. 이쪽 메뉴에 파일에 새 VI를 누릅니다. 단축키도 있지만 굳이 외울 필요 없죠. 예, 그냥 눈으로 보고 누르면 돼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뜨고, 자, 이 상태에서 비대면 강의 계획을 마저 좀 얘기를 하자면 오늘은 랩뷰를 간단히 보고 예제 코딩을 같이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대략 한 20분 정도 걸리고 20분 이내에 끝낼 텐데 그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똑같이 만들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제출 기한이나 뭐 시작 시간 뭐 이런 건 다 여기 있으니까 다음 강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해도 사실은 문제는 없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과제물 확인한 다음에 다음 주에 또 예제 코딩을 같이 하는데 그때의 과제는 첫 번째 과제를 제출하시는 그 내용들을 보고 예, 추가적인 과제를 할지 아니면 뭐 난이도를 줄일지는 그때 결정을 할게요. 자, 레뷰를 실행을 했다고 믿고 한번 진행을 할 텐데 전체 화면에서는 좌우로 정렬 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녹화를 같이 하면서 하기 때문에 마우스를 일일이 옮겨 놔야지 된다는 아쉬운 점이 있긴 있어요. 뭐 좋습니다. 어찌됐든 일반적으로 보통 왼쪽에는 이런 회색 바탕에 바둑판 모양의 프론트 패널을 배치하고요. 오른쪽에는 블록 다이어그램을 배치하는데 배치하는 방법이나 위치 구성 이런 건 다 자유예요.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자, 아주 랩뷰를 정말 처음 봅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나는 컴퓨터 언어 자체를 처음
도전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반대로 랩뷰를 한번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아니면 관심이 있어서 좀 해봤습니다. 아니면 랩뷰는 처음이지만 다른 언어, 다른 컴퓨터 언어, C든 C샵이든 자바든 다른 언어는 잘합니다. 이런 여러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 여러 학생들의 수준을 딱 어느 부분을 잘라서 이 사람들은 만족시키고 이 사람들은 포기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그 이번 시간에 예제는 정말 간단한 걸 하지만 최대한 기초적인 거 랩뷰를 사용하는 최소한의 몇 가지는 살짝 살펴보고요. 그거보다 더 기초적인 것은 강의 자료에 올라가 있는 저의 유튜브 영상을 한번 따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정말 마우스를 어떻게 클릭하는지도 언급이 돼 있고 설명이 돼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랩뷰를 시작했는데 랩뷰 왼쪽에 프론트 패널, 블록 다이어그램. 프론트 패널은 어찌 보면 정기적인 기계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기계 어떤 대상물의 전면부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기계의 작동 상태 또는 사람의 명령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기계의 상황의 디테일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출력해주는 그런 전면부 프론트 패널이 되고요. 전면부 프론트 패널이라고 했더니 나중에 어떤 제어 판넬의 뒤쪽 가서 여기는 그럼 블록 다이어그램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껍데기는 다 프론트 패널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 모니터의 앞면도 프론트 패널이지만 뒷면도 프론트 패널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뒷면에 와이어 꽂는 것들 있잖아요. 사용자 사람에게 보여주는 사람과의 대면하는 곳은 다 프론트 패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랩뷰 또한 회색 바탕의 바둑판 모양 요 왼쪽 화면이 프론트 패널이다. 그럼 그 안에 그 내부 막 회로들이 있고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IC 칩들이 있고 마이컴이 있고 뭐 기타 등등 정기적 회로가 있는 것이 바로 내부 블록 다이어그램 요 오른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프론트 패널에 오늘은 정말 간단한 걸 하긴 하는데 너무 간단하면 그 학생들이 그냥 공유가 쉽게 되거든요. 최소한의 노고가 필요한 예제를 할 거예요. 간단하지만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한 거. 그래서 어떤 걸 할까 고민하다가 메뉴 링을 활용한 출력물의 변화 뭐 요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메뉴 링을 배치를 하고요. 지금 요 링이라는 이름으로 떴는데 우클릭해서 보이는 아이템 라벨이라고 하면 라벨을 체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해요. 갑자기 안 보여서 전 못해요 이러지 말고요. 뭐든지 우클릭 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직관적인 언어들은 대부분 우클릭하거나 아니면 상단 메뉴바에 모든 기능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뭔가 안 된다 그러면 우클릭해서 보이는 아이템 라벨인가 보다 하고서 눌러보면 되겠죠.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하면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사용자 이름이라고 수정을 할게요. 그리고 메뉴 링 막상 눌러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당연하죠. 등록한 게 하나도 없는데 등록을 해볼게요. 아이템 편집에 들어갑니다. 자,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시간 내에 진행을 할게요. 이름 뭐 홍길동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홍길동 그리고 이상원 그리고 본인 이름 친구 이름 이렇게 네 가지만 하죠. 본인 이름에 본인들 이름 넣으시면 돼요. 친구 이름에 정말 친구 이름 넣으시고 두 개는 수정해야지 돼요.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면 되는데 어찌됐든 뭐 좋아요. 확인 누르면 4개의 이름이 등록이 된 거죠. 예. 4개의 이름이 등록되는데 4개의 이름 요 프론트 패널에 요 객체를 바꾸면 그 데이터가 일로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넘어가겠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딱 들죠. 하다못해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서로 연결이 되잖아요.
이 객체가 지정한 블록 다이아그램의 터미널은 여기 있다. 아, 이 터미널에 해당되는 프론트 패널의 객체는 여기 있구나. 이렇게 서로 더블 클릭으로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더블 클릭했는데 이렇게 마우스 자세히 보면 지금 손 모양, 손가락 모양이잖아요.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안 돼요. 마우스 모양에 따라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들의 종류가 달라지거든요. 그게 바로 도구 팔레트입니다. 도구 팔레트. 도구 팔레트가 또 갑자기 안 보인다고 못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예, 역시나 보기에 도구 팔레트를 누르면 나타난다. 그리고 요 자동 도구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눌려 있으면 자동으로 도구들이 바뀌어요. 그죠? 보이나요? 이렇게 할 때마다 좀 바뀌어요. 근데 얘를 끄면 내가 선택한 거 그대로만 되죠. 다른 거는 다른 도구로 바뀌지가 않아요. 손가락 모양 없죠? 아, 그러고 보니 지금 위치 크기 선택이라는 이 화살표 모양으로 돼 있으면 얘를 객체를 사용한다는 게 아니고 지정한다는 뜻이구나. 그렇다면 자동으로 해놓고 편하게 쓸 때 손가락 모양일 때는 사용한다는 의미고 테두리 객체로 넘어가면 화살표명이 나오는데 아,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면 그때 더블 클릭해야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찌됐든 이렇게 넘어온 데이터가 그럼 여기에 홍길동 이상은 뭐 본인 이름 이렇게 쭉 출력이 나올까요? 확인해 볼까요? 어떻게 확인하느냐? 요 왼쪽 오른쪽에 출력 터미널에 우클릭해서 생성 인디게이터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똑같이 링이네요. 링. 그죠? 링인데 링이면 일단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한 번 실행하면 한 번만 실행되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바꾸고 누르고 또 바꾸고 누르고 이거 너무 불편하니까 바로 옆에 연속 실행을 눌러둘게요. 연속 실행을 누르면 내가 바뀌는 대로 얘가 바뀌죠. 얘가 바뀌는 대로 바뀌어요. 문제는 근데 나는 이렇게 쓰려고 한 거 아닌데, 이름을 쓰려고 그러는데 문자 말 그대로 문자를 쓰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이 데이터를 문자로 바꾸는 방법, 문자로 그냥 바뀌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데이터의 속성이 지금 파란색이잖아요. 두 객체가 모두 터미널 객체 모두 와이어 다 파란색인데 자세히 보면 요 아래 U16이라고 써져 있어요. 요 아래. 그리고 파란색은 U16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문자가 아니고 16진수의 정수형입니다. 언사인드고요, 물론. 그래서 숫자형 인디게이터를 가져다 놓고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 실제 요 와이어에 해당되는 숫자를 볼 수가 있는데 맨 위에는 0이고요. 얘는 1, 2, 3이에요. 정수, 숫자로 나온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요까지 했으면 사실은 랩뷰는 이런 거구나. 헬로 월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헬로 월드보다 더 어려운 걸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드디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제 코딩을 같이 한번 해보자. 오늘의 코드 내용은 뭐냐면 사용자 이름을 바꾸면 이쪽에 문자열 컨트롤에 컨트롤이 아니고 인디게이터로 바뀌어야 되겠죠. 인디게이터에 누구누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코로나19 조심하세요. 라는 문구가 자동으로 뜨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택한 이름이 누구누구 요 자리에 들어가는 요 코딩만 해보겠습니다. 10분이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과제를 수행해서 정상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그 상태. 사실은 이 코딩을 과제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고 이 코딩까지 한 상태, 즉 랩뷰를 공부할 준비가 돼 있는 상태, 랩뷰를 본인 컴퓨터에 깔았다는 그 확인을 받기 위한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자,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요 4개 이름 입력한 거는 다시 중복해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그 뒷부분만 삭제하고 다시 하는데
지금까지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연속 실행, 요 연속 실행 프론트 패널에도 있고 오른쪽 블록 다이어그램에도 있는데 연속 실행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실행만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while 루프를 하나 사용을 하는 거죠. 프로그램의 구조의 while 루프라 하면 컴퓨터 언어에서 while 루프라고 하면 이제 무한 반복되는 루프, 한 번만 실행되는 게 아니고 계속 실행시킬 수 있게 컴퓨터가 계속 일하게 해주는 거죠. 이 아이콘을 보면 자세히 보면 화살표예요. 화살표가 삥 돌아서 여기까지 온 화살표 머리가 여기 있잖아요. 뭐 눈썰미 있다면 제가 설명 안 해도 보겠죠. 그리고 while 루프를 만들면 자동으로 요 빨간색 눈이 생기는데 이게 조건 터미널이에요. 이렇게 누르는 곳에서 바뀌죠. 무슨 내용이야? 보면 우클릭 해보면 참인 경우 정지가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 빨간색 없으면 거짓인 경우 정지 이렇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참인 경우 정지로 하고 입력을 상수로 이거 너무 빨리 상수를 만들었는데 우클릭해서 상수 생성하면 펄스 거짓이 나오거든요. 말 그대로 이 while 루프는 사용자가 강제로 정지하기 전에 종료하기 전에 컴퓨터를 꺼버리기 전에는 계속 반복해서 요 내부 안에 있는 코드를 계속 실행한다. 그 의미죠. 자, 다음은 프론트 패널에 문자열 인디게이터를 설치를 합니다. 설치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배치를 합니다. 예. 만약에 진짜 그 전기 작업을 한다, 컴퓨터 하드웨어를 만든다 그러면 설치인데 프로그램을 정말 편하게 배치만 하면 다 되는 거죠. 문자열이 있는데 문자열에 문자열에 대한 공부는 나중에 따로 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기계적으로 똑같이 따라하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에 이게 툴 팔레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안 했네. 왼쪽에 눌렀을 때 툴 팔레트 뜨는 거랑 툴 팔레트가 아니고 도구 팔레트는 이건데 컨트롤 팔레트예요. 프론트 패널에 뜨는 건 컨트롤 팔레트, 컨트롤이라고 써져 있는 거. 블록 대용에 뜨는 거는 함수 팔레트, 함수라고 써져 있는 이 함수 팔레트가 떠요. 팔레트는 뭐 그림 그릴 때 쓰던 그 팔레트처럼 똑같이 도구들이 그냥 쭉 배치되어 있는 판때기잖아요. 그래서 우클릭한 다음에 함수 팔레트를 쭉 펼치고 프로그래밍에 들어가서 문자열에 들어가서 문자열 연결을 배치를 하고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왼쪽엔 두 개의 터미널, 오른쪽에는 하나의 터미널, 오른쪽 터미널은 문자열에 연결이 됐는데 왼쪽에 두 개의 터미널 중에 위에 것 중에 우클릭 하나 하고 상수 생성하고 아래쪽에도 상수 이렇게 두 개를 해놓으면 아래쪽에는 뭐예요? 누구누구님 반갑습니다. 뭐 내용 다르게 해도 되니까 오늘도 코로나19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죠. 그리고 위에는 누구누구님, 이상원님, 이상원 이렇게 하면 이상원 반갑습니다. 너무 반말인데 너무 명령뜬데 누구누구님 반갑습니다. 컴퓨터답게 사람에게는 존댓말을 써야죠. 그죠? 그러면 이상훈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얘를 바꿀 때마다 이름이 이 부분에 바뀌어야지 된다. 그 조건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케이스문을 하나 쓸 거예요. 케이스문. 우클릭해서 함수 팔레트 넓힌 다음에 프로그래밍의 케이스 구조. 케이스 구조를 이렇게 감싸고 사용자 이름 출력 와이어를 왼쪽에 케이스문 입력에 연결을 하면 이렇게 0 기본 페이지 1 이렇게 생기는데 요걸 가지고 나와서 이쪽에 일단 붙여넣기 해요. 붙여넣기 어떻게 하느냐,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로 끌고 가면 이렇게 복사가 돼요. 복사. 컨트롤 키 띄면 당연히 이동이고 그죠? 자, 그러면
기본은 홍길동이잖아, 홍길동. 그리고 이상원 하나 있어야지 되고, 본인 이름 하나 있어야지 되고, 친구 이름 하나 있어야지 되고. 예. 자, 두 번째 페이지. 아까 0, 1, 2, 3 뜨는 거 기억하죠? 1에는 이상원. 다음 페이지 추가해서 2가 됐을 때는 본인 이름, 반대로 친구 이름,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싶어, 이거 똑같이 하고 싶어, 그러면 지운 다음에 우클릭해서 케이스 복제하면 3으로 되고, 똑같이 본인 이름, 객체 내용물까지 복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내용물이 복제되고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친구 이름이잖아요. 친구 이름에 코로나 자만 안 들어가면 돼요. 아무나 그냥 넣어요. 자, 그 다음에 와이어를 하나하나 다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자, 연결이 됐는데, 그러면은 좀 전에 연결하기 전에는 이렇게 연결이 완성이 안 됐을 때는 실행 에러 열거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실행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에러가 있습니다, 알려주는 에러리 창이 뜨는데, 여러 에러들이 나올 수 있고, 지금 물론 와이어 하나만 지웠기 때문에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한 줄이 뜨는데,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기 연결이 안 돼 있어요 하고 실시간 디버깅을 해줘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들은 다 코딩 다 끝난 다음에 최소한의 문법만 맞으면 실행하고 컴파일 한 다음에 그때 에러를 보여주는데, 랩뷰는 그냥 항상 이 상태를 보면 뭔가 부족하구나, 뭐가 부족하지 궁금하면 눌러서 더블 클릭하면 그 부분을 딱 찍어주는 이런 기능들이 아주 참 잘 돼 있죠. 그래서 마저 연결을 하고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홍길동님 반갑습니다, 이상원님 반갑습니다, 본인 이름 반갑습니다, 친구 이름님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강제 종료할 때는 이걸로 해주고요. 사실은 나중에 프로그램 할 때는 이쪽에 종료 버튼을 만들어 주는데, 오늘은 강제 종료를 이렇게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한 2분 30여 초 초과가 됐는데, 25분을 목표로 한다면 2분 20초 정도 남긴 했네요. 그래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과제들 잊지 마시고 꼭 제출하시고요. 진행 중에 어렵거나 진행이 안 돼서 딱 뭐가 걸려가지고 나머지는 참 열심히 할 마음이 있는데 도저히 진행이 안 된다. 그럼 편하게 이메일 보내시면 돼요. 이메일을 보내시는데 어디로 보내느냐? 어떤 이메일 주소가 있느냐? 2401 한메일 .net. 예. 앞에 언더바가 있다는 게 함정이에요. 사실 이 이메일 주소는 좀 간단한 듯한데 의외로 보내기가 어려운데, 그게 뭐냐면 이 앞에 언더바가 있어. 언더바 안 하고 막 딴 데 보내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언더바 해주시고 2401 한메일 넷으로 밤낮 낮 주말 평일 상관없이 일단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회신을 하고요. 만약에 너무 많은 학생들이 진행이 안 된다, 이건 도저히 비대면으로 실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한다면, 다음 차시에는 유튜브 생방송을 한번 해볼까. 예, 필요하다면 그것까지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어찌됐든 과제 잘 보내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했고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안 들려요, 목소리 안 좋아요, 너무 잡음이 있어요, 기타 등등 편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